1971년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여배우 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이는 단순한 납치나 잠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전설의 종지부를 찍었다. 196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빛을 발했던 그녀, 문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찬란한 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눈부신 절정의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을까? 오늘 우리는 50년간 봉인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스크린의 여왕 문, 그리고 배우가 아닌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진짜 삶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문희의 이야기는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 당시 사람들은 굶주림과 슬픔 속에서도 작은 위안을 찾으려 했고, 극장은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의 공간이었다. 스크린 속 배우들은 가난이나 비극을 넘어 꿈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였다.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이런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던 시대에서 태어났다. 1947년 7월 16일 부산에서 태어난 본명 이수님은 훗날 한국 영화사에 빛나는 별이 될 운명이었다. 부산은 전쟁 기간 임시 수도 역할을 하며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든 생존의 현장이었다. 어린 시절 수님에게 이곳은 아름답기보다는 치열한 생존 투쟁의 잔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침묵 속에 묻혀 있다. 은퇴 후 스스로 침묵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뜨거운 열정과 꿈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동네의 허름한 극장이었고, 그곳에서 빛나는 배우들을 보며 마음을 빼앗겼다. 나도 저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갈망이 서서히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당시 최은희, 조미령 같은 스타들은 문에게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다. 어두운 객석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며 소녀는 자신이 언젠가 그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가 되길 꿈꾸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녀는 무작정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당시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보수적인 가족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서울에서 문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신인 설라벌 예대에서 영화와 연극을 전공하며 배우의 길을 준비했다. 당시 학교는 신상옥, 유현목 같은 거장 감독들이 강단에 서고 수많은 스타들이 거쳐간 명문이었다. 문은 발성, 호흡, 무대 연기뿐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까지 한 걸음씩 다져나갔다. 부산에서 온 수줍음 많던 소녀는 예술의 용광로 속에서 점차 자신을 단련해 나갔다. 대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낯선 서울 생활, 치열한 경쟁, 그리고 배우라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그러나 문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눈에 띄는 미모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연기할 때면 누구보다 집중력이 뛰어났다. 그녀의 잠재된 에너지를 알아본 교수들과 동료들은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운명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문은 KBS 탤런트 공채 시험에 응시했으나 그 자리에 있던 이만희 감독의 조감독 점창환에게 발탁되어 영화계에 입문하게 된다. 카메라 테스트 날, 수많은 얼굴이 지나갔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문이 차례가 되었을 때는 현장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런 연기나 과장 없이 렌즈 너머를 빼뚫어 보는 깊은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 순간 정창환은 그녀가 바로 찾던 그 얼굴임을 직감했다. 정창환은 즉시 문에게 다가가 이만희 감독의 영화 주연 오디션을 제안했다. 당시 KBS 탤런트가 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기에 이만희 감독의 영화 주연 제안은 꿈같은 기회였다. 며칠 후 문은 감독 앞에 섰고 긴 침묵 뒤 감독은 즉흥 연기를 요청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장면에서 문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녀의 눈물은 기술적인 완벽함은 부족했지만 진정성이 가득했다. 감독은 만족해하며 촬영 준비를 지시했다. 1965년 이만희 감독의 영화로 데뷔한 문은 한숨의 영화계의 신데렐라가 되었다. 감독은 그녀에게 문이라는 예명을 지어주었는데 이는 아름답고 교양 있는 배우라는 뜻이었다. 문은 이제 스크린의 여왕으로 태어났다. 그녀가 맡은 첫 역할은 독립운동가 남편을 둔 아내의 비극적 삶을 그린 작품이었다. 경험이 전무했지만 현장의 카리스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몰입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영화가 개봉되자 대중과 평단은 문을 주목했다. 그녀의 슬픈 눈빛과 진정성 있는 연기는 전후 세대의 아픔을 대변했고 충무로는 그녀를 새로운 스타로 주목했다. 모든 멜로드라마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눈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눈물 연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연기하는 여성들은 슬픔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지녔고 이는 당시 여성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1966년부터 1967년까지 문은 남정임, 윤정희와 함께 충무로의 여배우 트로이카를 형성했다. 남정임은 명랑하고 젊은 세대의 우상이었고 윤정희는 지적이고 예술적 깊이를 대표했다. 문은 이 두 배우의 장점을 절묘하게 아우르며 멜로드라마의 여왕 자리를 굳혔다. 그녀는 도시적 이미지와 한국 여성 특유의 한을 표현하는 데 탁월했으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언론과 대중은 새 배우의 경쟁 구도를 적극 소비하며 팬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경쟁은 한국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제작자들은 트로이카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1967년 문은 약 30편의 영화를 촬영하며 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를 찍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 시기 대표작 중 하나인 김수영 감독의 작품에서는 기존의 청순 이미지를 벗고 복합적인 내면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진가를 증명했다. 1968년 개봉한 정소영 감독의 미워도 다시 한번은 혼외점사와 사생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회적 파장이 큰 작품이었다. 문은 미혼모 역할을 맡아 아이를 떠나보내는 장면에서 깊은 절규를 연기하며 한국 멜로드라마의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영화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며 사회 현상이 되었고 문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유행을 일으켰다. 이 작품으로 문은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1년에 50편이 넘는 영화를 찍는 강행군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1960년대 충무로 영화 제작 시스템은 공장과 같아 배우는 단순한 부속품 취급을 받았다. 문은 새벽부터 촬영장으로 향해 쪽잠을 자고 김밥 한 줄로 허기를 달래며 수십 번 같은 장면을 반복했다. 화려한 얼굴 뒤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가 항상 피곤했지만 카메라가 켜지면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다고 회상했다. 문에게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다. 친부와 수다를 떨거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촬영장과 집을 오가는 길뿐이었다. 수많은 남성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마음 편히 사랑을 나눌 시간은 없었다. 이러한 극한 상황은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그녀의 진짜 꿈과 속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끝없이 채찍질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다. 1970년 문은 한국 영화계에서 난공불락의 존재로 자리 잡았다. 트로피는 그녀의 것이었고 수련작은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다. 라이벌 남정임, 윤정희도 각자의 영역에서 인기를 누렸지만 대중성, 흥행성, 연기력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이는 문뿐이었다. 그녀의 시대는 영원할 것 같았고 스크린의 여왕이라는 이름 앞에는
누구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삶에 장강재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계의 황태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언론계 거목 장기영이었다. 장강재는 미국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로 뛰어난 경영 능력과 젠틀한 매너를 지녔다. 문과 장강재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지만 사격의 모임이나 파티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강재는 문을 스타가 아닌 한 여인으로 바라봐 주었고 그녀에게 평온과 위로를 안겨주었다. 두 사람의 연애는 마치 칠작전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자유롭게 데이트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들은 심야의 한적한 레스토랑이나 자동차 안에서 짧은 만남을 가지며 사람을 키워나갔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히려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모는 처음으로 평범한 여성으로서 사랑받는 기쁨을 느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 약속까지 이어졌다. 장강재는 문에게 청혼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중대한 제안이었다. 그 제안의 조건은 배우 은퇴였다.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고 보수적인 가부장제와 유교 윤리가 강력히 지배했다. 여성에게 기대되는 최고의 가치는 내조였고 언론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배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문은 배우로서의 성공과 명예, 수백만 팬들의 사랑과 한 남자와의 안정된 삶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밤새 고민한 끝에 문은 배우 문희가 아닌 한 여인 이수님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아마도 치열한 삶에 지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고 1971년 11월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은퇴와 결혼을 선언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언론과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팬들은 슬픔과 배신감에 빠졌다. 충무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그녀의 은퇴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문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은퇴 직전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1971년 미워도 다시 한번 대완결편이었다. 마지막 촬영 현장은 숙연한 분위기였고 동료 배우 신성일은 아쉬움을 표했다. 문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는 지난 시간에 대한 회한인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복합된 감정이었다. 그녀는 촬영장을 떠나며 동료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분장을 지우고 의상을 벗은 그녀는 더 이상 스크린의 여왕이 아니었다. 24살의 모는 이제 한 남자의 아내 이수님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스스로 전설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대중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 은퇴가 아니라 반세기 동안 이어질 긴 침묵의 시작이었다. 배우 모는 사라졌지만 인간 이순인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 문 뒤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비밀스러웠다. 1972년 1월 22일 대한민국은 한 여배우와 언론계 황태자의 결혼식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문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 극적이었지만 누구나 그녀가 대중 앞에서는 마지막 무대임을 알았다. 이후 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언론 재벌가 며느리 이수님만이 남았다. 그녀의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벽한 단절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사생활을 숨기며 재벌가의 내조에 전념했다. 한때 모두의 연인이었던 문은 이제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남편의 내조에 헌신하는 평범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가 배우 시절 발휘한 집중력과 프로의식은 가정생활에 고스란히 이어졌다. 동료들은 그녀의 강인함과 책임감을 인정하며 그녀가 가정을 지키는 굳건한 기둥이 되었다고 전했다.
거장 감독들과 방송사들은 그녀를 다시 불러내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제 저는 배우가 아닙니다. 저를 잊어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놓아주기 시작했다. 명절이면 그녀의 고전 영화들이 방송되었고 대중은 흑백 화면 속 24살의 문을 보며 아련한 향수에 젖었다. 그녀가 침묵할수록 신비감은 더욱 커져갔고 문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라진 미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인생은 평온만을 주지 않았다. 1993년 남편 장강재가 세상을 떠나며 그녀는 또 한 번 깊은 시련을 맞았다. 47세의 문은 홀로 남겨졌다.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장례식에서 상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언론에 잠시 포착되었지만 그녀의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남겨진 자녀들을 지키는데 전념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며 더욱 단단해진 그녀는 세월이 흐르면서 깊이 있는 인격체로 성장했다. 21세기를 맞은 어느 날, 문희의 모습은 간간히 대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디자이너 패션쇼나 조용한 미술관 전시회 같은 곳에서였다. 수십 년의 세월에도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과 깊이는 변하지 않았다. 주름진 얼굴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카메라 앞에서는 옅은 미소로 대답하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내 삶을 후회 없이 살았다. 지금 나는 평온하다. 반세기 동안 이어진 문희의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그녀는 한 시대를 정의한 영원한 아이콘이었다. 그녀의 눈물 연기는 전쟁의 상처를 품은 세대를 위로했고 한국 멜로드라마의 원형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시대의 거울이었다. 1970년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한계를 상징하는 역사였으며 그녀는 사라짐으로써 신화가 되었다. 가장 찬란한 순간에 멈췄기에 그녀는 대중의 기억 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는 없다. 문희의 삶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그녀가 재능을 낭비했다고 안타까워할 수도, 또 다른 이는 현명한 선택으로 평온한 삶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스크린이라는 밤하늘에서 가장 눈부신 별이었고 스스로 빛을 거둬 작은 우주인 가정을 비추는 태양이 되었다.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하늘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깊은 눈빛과 함께 문이라는 전설은 완성되었다. 이제 그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평범한 할머니로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문,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이름 이수님, 그 두 삶은 한 여인의 위대한 인생이라는 이름 아래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녀가 남긴 영화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시대를 넘어선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다.